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6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영상에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추론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그림을 통해서 단서를 찾고 그림에서 찾은 단서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추론해보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 속에서 찾은 단서를 가지고 글 안에 담겨져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글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활동도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항상 강조합니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꼭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해보는 활동들이 될 텐데요. 한번 어떤 활동들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서와 추론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작할게요. 단서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죠. 뭐 우리 추리 소설로 치면 좀 그 안에 등장하는 어떤 증거들을 말합니다. 어떤 증거나 흔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범인이 이쪽으로 들어왔겠다. 뭐 아니면 범인이 뭐 일로 빠져나갔겠다. 뭐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바로 단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추론은 이러한 단서와 같은 어떤 사실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추론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또는 단서 없이 사실 없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상상에 가깝죠. 추론은 상상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단서가 있고 어떤 사실에 기반한 생각들을 말하죠. 따라서 상상과 추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는 건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옷감을 짜는 도구 같아요. 그리고 또 곰방대도 들려 있고요. 아저씨가 뭐 고양이를 아마 쫓아내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뒤에서 또 사람 부인인 것 같아요. 부인이 있는데 양말을 안 신으셨네요. 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사실들이 선생님이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집에 닭이 있다. 집안에서 닭을 키운다. 또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있어요. 나무에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물고 있는 고양이를 쫓아낸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병아리를 물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추론해 보는데 첫 번째, 집 안에 닭을 키운다. 집 안에서 닭을 키우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닭을 집에서 키우며 계란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닭이 병아리를 낳았잖아요. 병아리를 낳은 게 아니라 계란을 낳았겠죠. 그리고 이 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게 일상화됐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걸 왜 키웠을까? 네, 계란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사실로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우리 어떤 추론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나무의 새싹으로 보아서 이 그림의 배경은 봄일 것이다. 네, 계절이 봄일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무의 새싹은 봄에만 핍니다. 만약에 이게 봄이 아니었다면 나무에 아마 나뭇잎이나 열매가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싹만 자라고 있죠. 그걸 봐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간은 봄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아리를 물고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곰방대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죠. 그리고 급하게 나오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마루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던지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뒤에 계신 부인 아주머니는 또 왼발로 뛰쳐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병아리를 물고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는 것은 병아리를 고양이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또 추론하게 해줘요. 지금은 병아리가 소중할까요? 고양이가 소중할까요? 뭐 생명에는 뭐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게 없지만, 요즘에는 고양이가 더 많이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로 사랑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아리가 더 소중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병아리는 자라서 닭이 되고 그 닭을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병아리나 고양이를 팔려고 키우지 않죠. 그래서 애완으로 키우는데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우니까 어쩌면 고양이가 더 소중해서 병아리를 잡아가도 뭐 그냥 놔두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외에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아마 추론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추론하는 방법과 추론의 장점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 추론하는 방법은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면 앞에 그림에서 더 많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또 닭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경험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더 많은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론이죠. 네, 그래서 추론을 통해서 좀 더 깊고 넓은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림 속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의 이 그림 속의 인물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지금은 계절이 언제구나, 이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활동으로, 이것도 이제 김홍도 선생님의 이제 씨름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사실을 찾고 그 사실을 해서 추론을 하면 좀 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뭐 일단 사실 찾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한 아이가 뭘 들고 있잖아요. 이게 엿을 파는 거예요. 엿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이 얘기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엿을 팔았다. 즉 사람들의 어떤 간식거리로 엿이 많이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 남자잖아요. 남자만 씨름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자들은 씨름을 구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놀이였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찾아보고 그 사실에서 추론하면서 213쪽 4-2번 활동하시고, 꼭 213쪽 4-2 활동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기록해 주세요. 모두 안녕.